자, 이번에는 데이터 형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절에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학습을 했죠. 기본형 데이터는 8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잘 알아두시라 그랬죠. 많이 쓰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기본형 데이터 중에 수치형 데이터 있죠. 수치형 데이터끼리는 서로 데이터 타입이 변환된다는 의미죠. 자, 이 경우는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5라는 수에 대해서 지금 5는 정수죠. 근데 5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5.0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5.0은 실수죠. 그런데 두 개의 값은 같지만 우리 실제 현실에서도 두 값은 다른 타입이다 이거죠. 다른 종류의 숫자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라도 서로 다른 타입의 숫자로 변환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변환의 정의죠. 종류가 다른 데이터 간의 연산이나 값을 할당한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형이 다른 종류의 데이터형으로 변환되는 걸 의미하죠. 자, 자바에서의 데이터 형변환은 모든 데이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치형 데이터사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수치형 데이터 우리 앞에서 다 학습했죠. 여러분들 모르시면 앞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수치형 데이터에서 이제 가능하다 그죠. 방금 설명드렸죠. 우리 현실에서도 5에서 5.0, 5.0에서 5, 정수에서 실수 또는 실수에서 정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형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자바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형변환의 종류죠. 크게 묵시적 형변환, 명시적 형변환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묵시적 형변환은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더 큰 자료형으로 변환되죠. 자동으로 발생하죠. 원래의 데이터 값이 보존이 되죠. 아까 했죠. 자, 5에서 5.0이라는 값은 같지만 더 큰 자료형으로 변하죠.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값은 당연히 더 큰 자료형으로 변환될 때는 값은 보존이 되죠. 자, 명시적 형변환은 타입 캐스팅 하는데 반대죠. 작은 자료형으로 변환되죠.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해줍니다. 원래 데이터 값이 보존이 안 될 수가 있죠. 자, 5.0에서 5로 변환될 때는 이제 더 큰 타입에서 적은 타입으로 이제 변환이 들어 작은 타입으로. 그렇죠. 이 경우에는 값이 유지가 되죠. 근데 우리 조금 더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만 5.7에서 5.7을 정수용으로 변환하라 하면 5죠. 자, 이런 경우는 값이 보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명시적 형변환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값이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형변환이 발생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모션 발생이죠. 자, 보면 자, fnom이라는 플로트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0f에서 값을 초기화하죠. f가 붙으면 요 데이터는 플로트 타입 실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메모리에 fnom이라는 변수가 생성되겠죠. 0f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리고 이행을 수행하면 fnom은 5.0f에서 5.0f라는 실수를 저장했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f가 플로트 타입이니까 똑같은 플로트 타입 실수를 저장하죠. 그러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5.0f가 저장된다 이거죠. 이 경우는 정상적인 거죠. 자, 근데 삼행을 보면 fnom은 7에서 7이라는 정수죠. 정수를 지금 fnom에 지금 저장하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변수의 사용 방법에서 변수의 사용 방법에서 봤듯이 변수에는 반드시 변수 앞에 선언한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하죠. 이행처럼. 근데 지금 7이라는 값은 fnom의 타입하고 다르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사용 방법에서 알아본 방법대로라면 저장이 안 돼야 되겠죠? 오류가 발생해야 되겠죠? 자, 근데 저장이 됩니다. 자, 보면 그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fnom에 7이라는 정수 타입이다. 더 적은 타입이죠? 더 작은 타입. 자, 작은 타입의 수치형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자 내부적으로 7이 있죠. 7.0F에서 더 큰 플로트 타입으로 형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나 7.0이나 값은 같죠. 근데 내부적으로 7.0F에서 더 큰 타입으로 형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F 넣으면은 7.0F가 저장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더 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당연히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다음 타입 캐스팅이죠. 자, 1행에서 int num은 0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과를 하죠. 자, 그리고 2행에서 num은 5에서 5라는 값을 할당을 하죠. 5는 정수니까 당연히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3행에서 보면 num은 5 나누기 3에서 자, 5를 3으로 나눈 결과값을 저장하죠. 자, 우리 그 실제 현실에서는 5를 3으로 나누면 그렇죠? 3, 6, 18이니까 안 나눠 떨어지죠. 정확하게 안 나눠 떨어지죠. 그 실수부가 생성이 된다 이거죠. 우리 사람은 5 나누기 3 하면 이제 실수부가 생성이 된다 그러는데 실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5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받아내냐. 자, 5도 정수고 3도 정수죠.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결과값 중에 정수부만 리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수부만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 나누기 3 하면 1.666에서 0.666은 버려버리고 1만 리턴이 되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5 나누기 3 하면 결과적으로 num이라는 정수형 변수에는 1이 저장된다. 이죠. 자, 그럼 이 경우는 내부적으로 1.666해서 실수겠죠. 실수가 결국에는 정수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형변해야 되죠. 강제적으로 타입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더 적은 타입으로 형변환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더 적은 타입으로 형변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값이 보존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자바 언어에서 발생하는 형변환의 종류와 그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데이터 형변환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메인 메소드가 있죠. 자, 메인 메소드에 이런 식으로 지금 bvr1, bvr2라는 바이트 타입 변수가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12하고 17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죠. 자, 메모리에 보면 자, bvr1하고 bvr2는 바이트 타입이니까 1바이트가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12하고 17이 저장되죠. 자, 그리고 자 5행처럼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죠. 자, 바이트 bvr3에서 bvr3을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초기화 값으로 두 변수 bvr1, bvr2에 저장된 값을 더한 후에 저장을 하죠. 자, 그럼 12하고 17이 더하면 29니까 당연히 29는 bvr3이 바이트 타입이니까 바이트 타입의 양수 표현 범위는 127이죠. 29는 포함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29가 저장이 되지 않겠냐 한데 실제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죠. 오류는 자, 자바에서는 바이트 타입 데이터나 쇼트 타입 데이터의 연산 결과를 강제적으로 4바이트의 인트형 데이터로 강제적으로 형변을 시킵니다. 자, 있죠. 요 bvr1 더하기 bvr2의 결과값 29는 자, 내부적으로 이 결과값은 내부적으로 29라는 결과값은 메모리에 4바이트에 29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29는 더 이상 바이트 타입 데이터가 아니죠. 바이트형이 아닙니다. 인트형이죠. 인테저형. 그렇죠. 자, 그런데 그 29를 bvr3이라는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하니까 29가 더 사이즈가 더 큰 타입이다. 그죠? 정수에서도.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됩니다.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죠? 자, 저장하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연산된 결과값에 대해서 바이트라고 강제적으로 적은 타입으로 형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29는 다시
1바이트의 공간에 다시 이제 저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되니까 이번에는 사이즈가 맞으니까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행 10행에는 SVR1, SVR2라는 쇼트 타입 변수가 사는데죠. 똑같이 12, 17이라는 값을 저장하죠. 똑같이. 이번에는 2바이트다 이거죠. 2바이트.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행에 자, 두 변수의 값을 더한 후에 저장을 하면 오류가 난다 이제 SVR3이 쇼트라도. 그렇죠. 이유는 같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쇼트 타입의 데이터끼리 연산을 한 결과값은 강제적으로 4바이트를 할당해서 저장하죠. 29는 인트형이다. 인트형. 그렇죠. 자, 그걸 SVR3이라는 쇼트 타입 2바이트 사이즈를 가진 쇼트 타입이 저장하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강제적으로 12행처럼 쇼트라고 강제적으로 2바이트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자, 자바에서는 쇼트나 바이트 타입 데이터의 연산 결과는 자동으로 인트형으로 프로모션을 해버린다 이거죠. 프로모션. 그렇죠. 이유는 자, 이런 식으로 적은 데이터끼리 연산을 하면 그렇죠. 그 표현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죠. 지금은 12하고 17인데 예를 들어 BVR1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하고 BVR2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하면 저장할 수가 있죠. 100, 다 127 이하니까. 근데 두 값을 더하면 200이 되죠. 200은 BVR3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이즈가 그 표현 범위가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2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200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됩니다. 쓰레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작은 타입의 데이터끼리 어떤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값은 아예 강제적으로 인트형으로 프로모션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00이란 값 뭐 저장해서 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이런 데이터가 여러분들 실제 개발할 때 뭐 금전적 데이터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계산한 값을 자기 마음대로 저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렇죠.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바이트나 쇼트형 데이터의 결과값은 연산의 결과값은 자동으로 인트형으로 자동으로 프로모션을 해버린다 이거죠. 자, 15형, 16형은 I1, I2가 인트형이죠. 4하고 저장하고 자, 두 인트형 데이터 더한 후에 I3에 저장하면 인트형은 자바에서 정수의 기본 데이터는 인트형이죠. 4바이트가 할당된 인트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트형 데이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행에 보면 자 H가 더블이죠. 더블 타입 변수선을 하고 3.14F로 할당하면 자 3.14F니까 3.14는 플로트 타입 실수죠. 3.14는 4바이트를 차지한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4바이트 4바이트를 차지하는데 더 큰 H는 더블 타입이니까 8바이트니까 자 적은 타입의 데이터를 큰 타입 이런 식으로 할당할 때는 3.14가 내부적으로 3.14F가 돼서 저장이 되죠. 그렇죠. 프로모션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근데 21행은 오류가 나죠. F는 3.14 하면 자 F가 플로트 타입인데 3.14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 그 문자를 안 써주면 3.14 D죠. D 더블 타입이다 이죠. 자바에서는 기본형 실수는 더블이죠. 자, 8바이트를 차지하는 더블 타입을 플로트 타입 변수 F에 저장하니까 F는 4바이트죠. 더 큰 타입은 더 적은 타입 할당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22행처럼 3.14 써주시고 플로트라고 강제적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24행은 자 3.14F 더하기 3.14F니까 플로트 타입 더하기 플로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6.28 플로트 타입이겠죠. 플로트 타입을 F2라는 플로트 타입 변수에 할당하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근데 25행은 오류가 난다 이거죠. 보면 자 3.14 F 더하기 3.14니까
자, 3.14f 더하기 3.14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끼리 연산을 하면 큰 타입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3.14f가 큰 타입이니까 큰 타입으로 형변을 하는 거죠. 3.14d 더하기 3.14d가 되겠죠. 계산한 결과는 6.28d다 이거죠. 8바이트를 차지하는 그걸 F1이라는 플로트 타입에 할당하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의 각 데이터의 형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우리 자바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이트나 쇼트 데이터의 연산한 결과는 인트형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형변을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정수형 데이터를 사용할 일이 있다 이러면 인트형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왜냐하면 32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로 데이터든 명령어든 처리를 하죠. 4바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트형이 4바이트니까 당연히 CPU도 인트형을 기본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이트나 쇼트가 더 사이즈가 적으니까 CPU 입장에서는 더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4바이트를 기본으로 하니까 CPU가 이런 식으로 바이트나 쇼트형의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이 4바이트를 또 쪼개는 작업을 또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트형으로 선언해서 쓰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형변의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율 변환하기 예제죠. 이제 말 그대로 이 예제는 원화를 달러로, 현재의 환율을 이용해서 달러로 변환하고 다시 달러를 원화로 다시 달러를 원래 원화로 이제 변환하는, 환율을 이용해서 변환하는 그 예제죠. 자, 보면 달러로 변환할 원화죠. 354000 35만 4천원이다 이거죠. 자, 레이트는 이제 그 환율이죠. 그 1달러에 대한 이제 환율 960원이다 이거죠. 자, 플로트 달러에서 요게 이제 그 원화를 환율을 이용해서 변환한 달러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거죠. 자, 먼저 이제 원화를 이제 달러로 변환하는 그 예제죠. 자, 실행을 보면, 자, 원화를 달러로 변환하는 방법은, 그쵸, 원화를 환율로 나누면 되죠. 자, 달러는 원 나누기 레이트 하면 변환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달러를 출력해 보면 이제 정확한 이제 변환된 그런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앞에서도 했죠. 자, 보면 원이라는 변수의 타입이 인트 타입이죠. 인테저. 레이트도 인테저다 이거죠. 앞에서도 했죠.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자바에서는, 그렇죠, 실제 우리가 그 나머지 없이 정확하게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말 그대로 결과값 중에 정수 부분만 구하라 이거죠. 정수 부분만. 그렇죠. 출력해 보면 368달러가 구해집니다. 소수 부분은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달러로 변환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처음 하시는 분은 착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달러로 변환했을 때 소수점까지 다 구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10행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원을 레이트 환율로 나눌 때 먼저 이런 식으로 플로트해서 원가 환율을 먼저 플로트 타입으로 변환한다 이거죠. 그러면 실수 나누기 실수가 되죠. 실수 나누기 실수. 자,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는 실수 나누기 실수니까 소수 부분도 구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달러 값을 출력해 보면
2068.75달러.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소수점 이하의 그 소수 부분도 출력이 된다 이거죠. 구해진다. 자, 보면 13행처럼 해도 이제 구해지죠. 보면 자, 원을 먼저 플로트 타입으로 프로모션 시키는 거죠. 형변환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레이트 하면 자, 우리 그 뒤에서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형변환도 일종의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자, 연산자인데 자, 지금 같은 지금 명령문에 자, 이런 식으로 형변환하고 나누기하고 지금 같이 쓰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같이 쓸 때는 형변환이 우선순위가 높죠.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원은 이제 실수가 되죠. 그리고 실수 나누기 정수가 되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했듯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끼리 어떤 연산을 하면 큰 타입이 기준이라고 하죠. 큰 타입. 그러니까 실수 나누기 정수니까 결국에는 정수 부분이 이제 실수로 되는 거죠. 실수 나누기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0행의 연산 결과하고 같아지겠죠. 실수 나누기 실수. 출력해보면 368.75가 이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원을 달러로 이제 변환하는 예제죠. 14행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달러를 원으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죠. 자, 보면 이제 16행에서는 자, 원은 달러 곱하기 레이트,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죠. 달러를 이번에는 반대로 그 환율로 곱하면 되죠. 자, 근데 16행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에러. 그렇죠. 달러는 플로트 실수 타입인데 실수 곱하기 레이트는 정수죠. 실수 곱하기 정수하면 큰 타입이 기준이라고 했죠. 실수 곱하기 실수가 된다 이죠. 실수 곱하기 실수를 해서 원에 전향한 원은 인트, 그렇죠. 정수형이죠. 더 큰 타입을 더 적은 타입 변수에 할당하니까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17행처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달러 곱하기 레이트 한데 먼저 달러를 인트로 먼저 달러가 플로트니까 인트로 강제적으로 정수형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타입 캐스팅.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의 결과는 정수겠죠. 그걸 원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원이 이제 인테저 정수 타입이니까. 그래서 출력하면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17행처럼 실행을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원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는 자, 달러는 정확하게 정수가 아니죠. 368.75니까 먼저 달러를 인트로 먼저 형변을 해버리면 0.75는 날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368 곱하기 레이트가 960이니까 곱하면 당연히 원래 값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캐스팅 값을 곱하면 원래 달러의 값이 손실이 되니까 출력해보면 그렇죠. 원래 값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19행처럼 이제 해줘야 됩니다. 보면 자, 먼저 자, 우리 뒤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하면 이제 배우는데 먼저 가로를 해가지고 그렇죠. 달러 곱하기 레이트를 먼저 곱한다 이거예요. 달러에 대해서 그 이제 환율을 먼저 곱해서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총 금액을 먼저 구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달러는 실수죠. 실수 곱하기 레이트는 정수니까 실수 곱하기 정수하면 결국에는 실수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전체 결과값은 실수죠. 근데 실수를 원에 저장하면 오류가 나죠. 그러니까 먼저 전체의 원화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결과값을 인트로 이제 강제적으로 정수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을 출력하면 원래 35만 4천 원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있는 구문을 먼저 실행을 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위 17행은 달러에 대해서 먼저 타입캐스팅, 인트로 타입캐스팅을 먼저 하고 환율하고 곱하라 이 의미죠. 근데 이제 19행은 가로 안에 있는 구문부터 먼저 계산한 후에 그 결과값을 인트로 타입캐스팅을 해서 원에 할당하라 그 의미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형변환 실습 예제에서 문자 있죠? 문자 데이터를 우리가 형변환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바에서는 문자도 결국에는 정수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아스키 코드 각각의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각각의 그 키보드의 키에 대한 아스키 코드, 고유의 아스키 코드가 있는 거죠. 자, 보면 3행과 4행에 ch라는 캐릭터 타입 변수를 선했죠. 그리고 a라는 소문자 a라는 문자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int num에서 97에서 num이라는 인테저형 변수죠. 97이라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행에 보면 자, ch의 값에서 이제 ch 말 그대로 이제 ch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줘. a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ch가 가지고 있는 값의 아스키 코드, a의 아스키 코드를 알아보고 싶다 이거죠. 아스키 코드에서 자, ch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int 하면 ch가 가지고 있는, ch는 지금 캐릭터 타입이죠. ch가 가지고 있는 값 문자의 int 정수형 값을 출력해라.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해보라 이거죠. 아스키 코드. 그렇죠. 실행해 보면 자,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은 97이죠. 97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ch를 그냥 출력하면 println에 ch 값을 그냥 출력하면 바로 ch가 가지고 있는 값 a를 그냥 출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ch 앞에 int를 이제 타입 캐스팅을 해주면 ch에 있는 값에 대한 아스키 코드 정수 값으로 출력해보라 그런 의미죠. 자, 7행을 보면 자,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죠. num에서 출력하면 그냥 97이 출력이 되죠. 자, 근데 num에서 앞에 캐릭터라는 이제 키워드로 타입 캐스팅을 해주면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한 값 정수 97에 대한 결국 97이 아스키 코드로 작용하는 거죠. 이 97 아스키 코드 값 97에 대한 캐릭터 문자를 출력해보라 이거죠. 문자로. 그러면 당연히 97에 대한 문자는 소문자 a겠죠. a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8행에 보면 자, ch 더하기 1 해서 자, 요번에는 ch라는 변수의 값에 1을 대해서 출력해보라 이거죠. 그렇죠. ch 더하기 1을 하면 ch의 이제 println에서 받아들이기를 ch에 저장된 문자 아스키 코드 값에 1을 대해서 출력하라 이거죠. 그럼 98이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런 ch 더하기 1에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서 캐릭터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주면 의미가 그렇죠. ch 값에 1을 더한 그 아스키 코드에 대한 문자를 출력하라 이거죠. 당연히 ch의 값이 ch에 저장된 아스키 코드 a죠. a에 대해서 1을 대해서 그 이제 아스키 코드에 대한 이제 문자를 출력하라 이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문자인 b가 출력이 되죠. b. 그렇죠. 자, 9행에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num에 더하기 1을 하면 당연히 num의 값은 97이니까 97에 더하기 1을 하면 98이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num에 더하기 1에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로 형변을 해주면 98에 대한 이제 문자를 출력해라 이거죠. 98이 아스키 코드야 이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b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 값에 대한 이제 그 문자를 또 정수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 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자형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제 아스키 코드로 출력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로 형변환해서 이제 문자로 출력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ch는 캐릭터로 선언했죠. 그러니까 ch 변수에 저장하는 값은 우리가 이제 문자를 저장해서 쓰겠다 그런 의미죠. num은 우리가 인테저형으로 선언했으니까 num에 저장하는 이제 num에 저장하는 값은 정수를 저장해서 쓰겠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선언 목적에 맞게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캐릭터 타입을 int로 형변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인테저 타입을 캐릭터로 형변을 하면 문자로 출력할 수 있다. 자,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으면 그 변수 선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죠.
자, 이번에도 이제 문자 데이터형 실습 예제죠. 자, 보면 자, 5개의 문자형 변수를 선했죠. ch1부터 그리고 hello에서 각각의 이제 문자로 이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리고 구행에서 프린트LN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형 변수를 이런 식으로 더하기해서 출력하고 있죠. 출력해 보면 각각의 변수에 저장된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더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행처럼 ch1 더하기해서 10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변수에 저장된 문자를 이제 나열해서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ch1 더하기 해서 여기 보면 있죠. 그 문자열 표시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이제 이중인용보를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그리고 이제 프린트LN에서 받아들이기를 이제 ch1, ch2, ch3에서 각각의 변수에 있는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헬로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12행에 보면 프린트LN에서 이번에는 자, ch1에 32를 뺀 다음에 자, 캐릭터 타입으로 행변해서 출력하고 있죠. 쭉 이제 ch2에도 32 빼서 출력하고 있고, 출력해 보면 헬로가 출력이 되는데 대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32를 빼면 이제 각 알파벳에 대한 이제 대문자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알파벳의 소문자는 대문자보다 32가 크다 이거죠.